단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재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액 소포에 관세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 세계 배송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가 영구적이며 어느 국가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젊은 정치 신예 조란 맘다니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승리하자 반대 진영은 단일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선에 도전 중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연이어 터지는 측근 비리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현금 봉투가 든 과자 봉지 전달 건에 이어 뉴욕시경 교통국장의 뺑소니 은폐 정황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카고에서 장갑차와 무기가 동원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시위 촉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강화된 음주운전 방지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안은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기록만으로도 추방과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법안은 이민법 강화의 일원으로 앞으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경미한 범죄 전력까지도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음주운전은 불법 이민자의 자동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도덕성 결여 범죄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중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체포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영주권자의 추방, 재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한 외국인은 형사법상 경중과 상관없이 입국 불허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음주운전 행위를 인정한 경우도 모두 입국 불허 사유에 포함됩니다. 추방 규정 역시 강화돼 음주운전 또는 약물 운전 전력은 연방법, 주법, 지방법상 경중을 불문하고 추방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재입국 시 과거 전력이 드러나면 경범죄 또는 중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이민법 강화의 일환으로 시민권과 영주권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 음주운전뿐 아니라 경미한 범죄 전력까지도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아직 상원에서 심의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와 맞물려 합법 체류자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나 유학생은 해외여행과 시민권 신청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액 소포에 관세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16% 미만으로 정한 한국, 영국, 유럽연합 등에서 오는 소포는 미국에 반입될 때 건당 정액 관세가 $80입니다. 한편 행정부는 소액 소포 면제 제도의 폐지가 영구적이며 어느 국가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 미국행 소포 우편물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멕시코, 인도, 태국도 미국행 물품을 아예 접수하지 않고 있고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도 대부분의 미국행 발송을 중단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동부 시간으로 0시 1분부터 미국의 국제우편 소포로 반입되는 수입 물건에 대해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우편 서비스 제공자들은 미국행 소포를 보낼 때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금액 전액에 대해 해당 국가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해 요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소포당 80달러에서 200달러의 정액 관세를 포함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CB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16% 미만으로 정한 한국, 영국, 유럽연합 등에서 오는 소포는 미국에 반입될 때 건당 정액 관세가 80달러이며 적용 관세율이 25%가 넘는 중국, 브라질, 인도, 캐나다 등에서 오는 소포는 건당 정액 관세가 200달러입니다. 관세율이 16에서 25% 사이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나라들에서 오는 소포는 건당 정액 관세가 160달러입니다. 정식 통관에 따른 관세 납부 절차보다는 간소화된 건당 정액 관세 제도는 외국의 우편 서비스 제공자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시한부여서 6개월 후에는 폐지됩니다. 우편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UPS, FedEx, DHL 등은 건당 정액관세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관세율을 정식으로 적용하고 정식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의 폐지가 영구적이며 어느 국가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것 중 하나였다며 새 정책은 영구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개인이 일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중국 등의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 금지된 품목을 몰래 들여오는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년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정치 신예 조난 맘다니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승리하자 반대 진영은 단일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뉴욕 지역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치러진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42%의 높은 지지율로 승리한 정치 신예 조란 맘다니에 대한 견제 세력이 높은 가운데 맘다니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할 경우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26%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하고 쿠오모로 단일화에 나설 경우 판세는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툴친 리서치가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쿠오모 후보와 맘다니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칠 경우 쿠오모 전 주지사가 52%의 지지를 얻으며 맘다니를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쿠오모와 맘다니가 맞붙을 경우 맘다니의 지지율은 41%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맘다니 캠프 측은 쿠오모 전 주지사는 억만장자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장 선거를 둘러싼 중국 정부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5일 중국 정부와 연계된 단체들이 친중 성향 정치인을 지원하고 반중 인사를 조직적으로 낙선시켜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60만 명에 달하는 중국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총영사관이 뉴욕 내 향후회 등을 동원해 대만 출신 이원추 전 뉴욕주 상원의원의 낙선을 유도했고 민주당 소속 존 리유 뉴욕주 상원의원에게도 대만 행사 참석에 대해 주의를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중국 측의 경고 이후 대만 총통과의 접촉을 자제했고 그 결과 현재 최소 9개 중국계 단체로부터 공식 지지를 얻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지방 정치 개입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뉴욕시장 선거를 비롯한 미국 내 정치 지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에 도전 중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연이어 터지는 측근 비리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중국계 전직 보좌관이 기자에게 현금이 든 감자칩 봉투를 건넨 데 이어 뉴욕시 경찰 고위 간부는 뺑소니 사고를 은폐한 정황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직 경찰 수뇌부까지 애덤스 측근들의 인사 비리를 고발하며 판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재선 캠페인 행사 직후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위니 그레코 뉴욕시 전 수석 보좌관이 매체 더 시티 소속 기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감자칩 봉지를 건넸습니다. 기자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그레코는 끝내 기자에게 봉지를 전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나중에 감자칩 봉지 안에서 $300의 현금이 들어있는 빨간 봉투를 발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현금은 뉴욕시 조사국에 의해 증거물로 수거됐고 현재 브루클린 연방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덤스 캠프 측은 그레코 전 보좌관을 즉각 자원봉사 활동에서 배제했지만 현금의 출처가 캠페인 자금이었는지 개인 자금이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그레코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다만 우리는 기자에게 현금을 건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더해 뉴욕시경 교통국장이자 38년 경력의 베테랑 경관으로 활동해온 프랭클린 세플베다 국장이 지난 4월 초 미드타운 인근에서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고 직후 세플베다 국장은 부하 직원에게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손상된 것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NYPD 내부감찰국은 CCTV 영상을 회수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같은 경찰 내부 부패 및 은폐 사건은 지난 7월 제기된 전직 뉴욕시경 국장이 제기한 소송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전직 뉴욕시경 국장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측근들이 뉴욕시 경찰 조직을 범죄 조직처럼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마스 던런 전 NYPD 임시국장은 지난 7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덤스 시장과 고위 관료들이 갈취, 사기, 사법방해 등의 범죄 행위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임 중 경찰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를 발견해 애덤스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지만 시장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론 전 국장은 시장은 경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충성파와 법 위반자들로 조직을 재편했다며 진실을 말하는 자는 승진 인사에서 배제되고 비리를 저지른 인물은 보상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FBI 출신의 돈론 전 국장은 2024년 9월 NYPD 임시국장으로 임명됐지만 2달 뒤 FBI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돈론 전 국장은 뉴욕 경찰의 부패 척결을 위해 연방정부가 특별감시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NYPD 전직 간부 4명 역시 승진,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별도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뉴욕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본선거에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애덤스 시장은 이번 소송으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주 이민의 도시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에서도 LA 이민 단속대와 마찬가지로 장갑차와 전술 장비, 무기 등이 동원될 수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시위 촉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CBS는 국토안보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단속은 빠르면 9월 5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뤄진 LA 이민 단속 작전의 경우 장갑차와 전술 장비, 무기 등이 동원됐는데 시카고에서도 비슷한 전술이 채택될 수 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AP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 인근 군기지에 이민 작전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시카고에서는 도심 지역에만 170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거주하는데 이는 시카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LA와 유사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일 경우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LA에서는 대규모 시위로 혼란이 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투입을 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시카고에 오지 말라, 이곳에서 당신을 원하지 않으며 필요도 없다고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를 두고 시카고 침공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Mr. President, do not come to Chicago. 반면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거리와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나라 전역에서 국토안보부 법집행 인력이 갱단 요원 등 최악의 이들을 체포하고 몰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적용되던 반도체 장비 반입 면제 조치를 철회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및 SK 등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오는 9월 2일 날 정식 발표를 통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목록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 그리고 인텔의 다른 반도체 공장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포괄 허가를 통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별도 승인 없이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 절차를 거쳐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9월 2일 관보 개재 이후 12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로 인해 연간 약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산업안보국은 기존 중국 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은 승인할 방침이지만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거나 첨단 기술로 개량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기술 수출 통제 정책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술이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에 우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이번 결정 역시 그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제프리 캐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이 기술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출 통제 개편의 일환이라며 기존 제도에서 드러난 허점을 제거할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번 결정은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운영을 중단시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일정 차질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6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출신의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막고 임차도 1년 미만의 단기로만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오는 9월 1일 발효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2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제한 대상이 아니며 유효한 비자가 있는 사람은 주택 한 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이란 출신자들도 제한받지만 이 법이 주로 염두에 둔 대상은 중국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은 네 국가 중 중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미국을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넘어서기 위해 강압적이고 파괴적이며 악의적인 미국 약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당국의 비자 발급 불허 처분이 너무 과도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유 씨의 도피 행각은 부적절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유 씨는 2003년 장인의 사망으로 일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행이 금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을 미국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들에게만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고액 연봉순으로 제공하고 투자 이민을 500만 달러짜리로 바꾸는 개편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추첨제 폐지와 고액 연봉순 제공으로 변경할 것임을 확인하고 500만 달러 영주권인 트럼프 골드카드도 25만 명이나 대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이나 4월에 실시되는 H-1B 비자 발급 절차에서는 추첨제가 폐지되고 고용주들이 제출하는 외국 인재에 대한 고액 연봉순대로 비자 발급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인 셰인 베럿은 최근 자신이 겪은 교통사고 경험을 게시글로 공유했습니다.
그는 시속 55마일 도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차해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충돌했다며 아마도 시속 60마일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의 아이오닉 5는 후면부 범퍼와 트렁크가 사고 충격에 의해 심하게 구겨지고 파손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승객 공간과 뒷좌석에 설치된 카시트는 손상되지 않았고 당시 뒷좌석에 있던 쌍둥이 아이들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 2021년 2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SUV를 타고 가다 생명이 위험할 뻔한 대형 사고가 났지만 부상만 당했을 뿐 무사했던 케이스와 유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